올 설 민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경제가 많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예, 예, 하고 계셨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이 제조 붕괴가 크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특히 이 생산의 중간 흐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고용 절벽도 또 맞이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자영업의 몰락, 우리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예, 이제 예, 그런 데 대한 어떤 그런 뭐라 네. 그럴까 원성이라고 할까 이런 게 정말 컸던 것 같고요. 정치에 그리고 대해서는 또 뭐라고 예, 예. 하던가요? 정치에 대해서는? 예, 일단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는데 예, 왜 또 1월 달에도 그렇게 싸우고만 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1월 임시국회를 개헌만 해놓고 결국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물론 거기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으로 대응한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 데 대한 또 비판이 컸고 예, 그래서 국회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을 더 많이 얘기하던가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책임을 더 많이 얘기하던가요? 그거는 우선 사실관계상 1월달 임시국회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야당들이 같이 합의해서 개원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의사 일정에 동참을 안 해줬기 때문에 네, 진행이 못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예, 뭐 그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어떻게 보이콧을 하냐 예, 좀 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월 국회에 대해서는요? 2월 국회에 대해서는 뭐 이제 지금 그 계속 그 합의를 이제 들어와가지고 예, 합의를 해서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던 중인데 예, 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고 어쨌든 네, 2월 임시국회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도 거기서 아, 예,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2월 예, 임시국회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1월 달에 보이콧을 하니까 네, 우리는 또 2월 달에 그러면 못하겠다.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매개가 됐던 게 조혜주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 파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식으로 가서는 또 안 된다. 이런 또 국민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던가요? 아유, 이게 또 사회자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참 고민이 많은데 예, 저희는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보이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자유한국당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게요. 좀 많이 이렇게 답답한 게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런 가운데 약간 이렇게 좀 존재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솔직히 많이 듣긴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이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예, 좀 국민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등은 이 선거제도 개편을 제1과제로 내세우고 계신데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심이 좀 있으시던가요? 예, 일단 사실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어렵게 느낀다고나 할까요? 음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어쨌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우리 정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정당이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회가 가서는 안 되고 그 원인에는 이렇게 거대 양당의 어떤 자기 당 중심의 당리 당략 예. 어떤 그는 그 이해관계가 놓여 있고 그것을 이렇게 좀 막기 위해서는 좀 제대로 된 다당제가 성립이 필요하고 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력이 좀 다수를 점하는 게 필요한데 예.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그런 어떤 거대 양당의 그 정치 행태가 예. 선거 때 보면은 꼭 이렇게 좀 한쪽의 표를 많이 받아서 어. 다수당이 되는 어떤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것도 이 비례성은 전혀 이렇게 좀 예. 크게 반영이 안 되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승자 문제점과 독식 속에서 그런 문제점과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좀 높던가요? 그리 안 높죠, 솔직히. 조금 뭐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어. 저희 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도 원내 3당으로서 지난 12월에 손학규 당대표의 단식 투쟁이라든지 어떤 이런 가운데 예. 그게 어쨌든 우리 정치가 가는 방향은 맞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는 이제 공감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더 많이 알게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른미래당 호남 출신 의원들이 민주평화당하고 합치자 이런 얘기 하던데 혹시
지역 그 민심도 그냥 그렇게 조그만 당으로 있을 바에 합쳐라 얘기 없던가요? 예, 사실 그게 참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 지도부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국민들한테 또 어쨌든 이제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어떤 그런 좀 약간 어떤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그 지역에서도 그렇게 반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고민은 이해를 하는데 알겠어요. 주권 정당으로 좀 더 이렇게 역할을 하고 네. 대안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민심도 뭐 통합을 적극적으로 바라거나 그러지는 않더라 이 말씀. 네. 예. 그런 식의 통합은 이제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주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중앙당 대변인이었고 이번엔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평화당은 설 민심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무엇보다도 민생이죠.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너무 이제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렵다 이런 하소연들이 많으셨고요. 네. 그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정부가 민생 문제 해결에는 이렇게 좀 무기력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안타까워하셨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 최근에 아주 스캔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또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정부 여당의 몇몇 건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뭐라고들 얘기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실망을 하시죠. 실망. 특히나 이제 뭐 김경수 지사 이제 댓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주주의 자체를 좀 위협하는 것인데 정부 여당이 반성도 좀 하지 않는 것, 또 그 서영교 손혜원 건의 경우에는 그 이해 충돌되는,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그런 그 성찰이 잘 안 돼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생에는 무능하면서 자기들 이제 뭐 승자 싸움하는 것이나 자기들 사익 추구하는 건 되게 열심히 정치 자체에 대한 성토들이 많았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이 조금 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없던가요? 뭐 법정 구속에 대한 판단 여부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댓글 조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의 좀 이정표를 준 사건으로 여기고 계셨고요. 그러니까 그거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뭐 안 계셨고, 다만 그동안 뭐 이렇게 저렇게 좀씩 다 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에 대해서는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아예 얘기를 안 하던가요? 아니요. 민주평화당에 대해 호남 민심의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이 이제 뭐 평화정책, 개혁정책 이런 게 되게 이제 입장이 비슷하니까 합해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상당히 계시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확고하게 절대 합치면 안 된다. 호남에서 경쟁이 필요하다. 또 개혁 진영에도 경쟁이 있어야 이 집권 세력이 개혁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확고한 입장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에서 상당히 그 기대를 모았었기 때문에 다시 합할 수 없나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또 뭐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이제 보수 합당을 결행을 한 것인데 그 두 주주가 뭐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는 뭐 현실적으로 그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한 서너 가지 이게 갈래길에서 민주평화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하고 합칠지, 바른미래당하고 합칠지, 그냥 혼자 갈지, 이거 말이죠. 그렇죠. 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관심들 별로 없죠. 근데 그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하시지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이렇게 많은 이제 문제점들을 노출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반사이익을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적폐의 본진인 자유한국당이 그 반사이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현재 정치 구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인식은 확실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오피니언 리더들은 상당히 확고하게 이제 이게 87년
어떤 그 민주화 운동 이후로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점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이런 거는 지난번 1차 때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 같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굉장한 이제 기대를 하고 또 그랬는데 여전히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라는 게 그렇게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고 좀 기나긴 싸움이 되고 또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남북 평화 무드가 잘 펼쳐지고 정권이 바뀌면은 미국에 또 끌려가고 호구 역할은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방위 분담금에서 15%나 인상을 하고 기간도 1년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약소국의 서름은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런 좀 자괴감 이런 것도 좀 아쉬움 많이 토로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수석 대변인이었고 이제 마지막 정의당 최석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변인 최석입니다. 정의당은 민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지금 각 당 대변인들 하신 말씀하고 다 들어봤는데요. 많이 다르진 않은데,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부터 사업하시는 분들 경기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셨고요. 네. 지금 다가오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말씀하셨는데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오늘부터 사흘간 장례가 치러지는 청년노동자 우리 고 김용준님의 죽음에 대해서였습니다. 예. 장례가 2달이나 늦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그 어머님 부탁을 지금 정치권이나 정부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네. 그 부탁이 딱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들처럼 죽지 않게 여기서 끝내야 한다. 이거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리고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맨 처음 언급하셨던 그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여론이 많던가요? 좀 심하다는 여론이 많던가요? 김경수 지사 구속에 대한 그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1심 판결이었다는 겁니다. 확정 판결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3재판하라고 3심제를 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실관계를 더 많이 다투어야 하는 2심이 남아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2심에서 사실관계를 확실히 다투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었고요. 하나는 그 판결한 우리 성창호 판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2010년부터 2년간 양태 대법원장께서 비서실 근무를 했다는 특수관계로 본다는 거죠. 네, 법관으로서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할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재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음에도 이 사건에 분명히 적용이 안 됐는데 집권 여당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많이 주시던가요? 지금 정의당이 어찌 보면은 지금 야삼당에 있어서 지금 정치제도,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선두를 앞장서는 게 또 정의당인데요. 물론 신상정 우리 정계특위 위원장님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계특위 그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돼서 많이 지금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십니다. 어차피 민주당하고 지금 한국당은 서로 간에 이익에 있어서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이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두 당이 양당이 백할코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분명히 개혁돼야 된다는 거 국민들이 깨닫고 계신데 그래서 정의당에 거는 기대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노회찬 의원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에서 재보궐선거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죠. 지금 어저께인가요? 윤호중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정당 후보를 내게 존대한다고. 민주당에서 당연히 내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더라고요. 네네.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올 건 아니죠. 단일화 추진하실 건가요, 앞으로? 지역 구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그 말씀을 하세요. 힘을 합쳐야 이긴다. 왜냐면 그 지역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보통 20%에서 3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건 지역구민들의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여론을 가지고 이제 논의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고, 그죠? 네. 지금 국회가 안 열리고 있는데 뭐 정의당은 뭐 교섭단체는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열 수 있겠습니까? 뭔가 좀 해법이 없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1월달에 사실은 작년에 바로 5당이 그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1월 말까지 개혁안을 내겠다고 했음에도 물론 민주당에서는 3개 안을 냈어요. 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그들이 하겠다는 의도를 느끼지는 못할 아니긴 하지만 예. 어쨌건 그 시한 전까지 민주당은 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전혀 지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 약속을 지금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5당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의당이 2월달 다가올 때는 어떻게든지 저희가 한번 주도해서 예. 한번 이끌어 가보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최석 대변인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죠.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